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을 106일 앞둔 오늘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한동훈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당 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하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물갈이부터 예고했습니다. 또 야당을 향해선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즉각 모독과 독설부터 뱉었다고 반발하며 날선 공방전을 예고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취임과 동시에 총선 전쟁이 사실상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오늘 이 취임 장면부터 하예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라는 깜짝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서 뭐든 다 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또 내년 총선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에만 공천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을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의 불출마와 특권 포기 선언으로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 한 위원장의 연설 대부분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은 시대 정신이라며 특히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 지지 세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당 대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초현실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냉정하게 반성하자고 내부 성찰도 촉구했습니다. 이날 한 위원장이 사실상 공천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영남권 중진과 친윤 의원들을 대상으로 대폭 물갈이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친윤 핵심이자 부산 지역 3선인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이후 쇄신의 동력은 상실한 상태입니다. 한편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 초선 김형동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또 다른 당직자 인선에 대해선 빠른 답보다는 맞는 답을 내는 게 중요하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성탄절인 어제 새벽 2명이 숨진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돼 경찰이 화재 원인과 관련이 있는 건지 조사 중입니다. 아이를 안고 뛰어내렸다 숨진 아빠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파트 앞에는 꽃다발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작은 바위 위에 꽃다발이 놓였습니다. 성탄절인 어제 새벽 불이 난 아파트 앞입니다. 아파트 4층에서 불을 피하지 못한 아빠는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안고 창 밖으로 뛰었습니다. 아빠는 끝내 숨졌지만 아이는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누군가가 아파트 앞에 꽃다발을 두고 갔습니다. 올해 막내를 얻은 부부는 6개월 전쯤 이사 왔습니다. 11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은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키다 변을 당했습니다. 내 조카가 사는 집에 불이 났어. 그 집에서 어째 그냥 빨리 뛰어나오지. 20층 계단에서 발견된 70대 여성은 생명을 건졌지만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제 준비하라고까지 할 정도로 많이 위독하신 상태에서. 현장 감식에 나선 경찰과 소방은 아파트 3층의 작은 방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누전 등 전기적 요인이나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걸로 잠정 결론 냈습니다. 특히 불이 난 작은 방에서 담배꽁초 등을 발견해 화재와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지난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기억력 좋아진다며 어린 학생들에게 마약 든 음료를 건넨 뒤 학부모들을 협박하는 사건이 있었죠. 주범인 20대 남성을 잡고도 중국에서 데려오지 못했는데 오늘 7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검은 후드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26살 이모 씨입니다. 왜 학생들 상대로 범행하신 겁니까? 본인이 범행 계획하고 지시하신 거 맞으십니까? 취재진이 몰려들자 급하게 경찰차에 탑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있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입니다.
학생들에게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진다며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 100병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음료를 먹은 학생의 학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좀 하기는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집중 잘 되면 좋긴 하니까. 강남 학원가 학생들을 노린 신종 피심 범죄였습니다. 중국에 있던 이 씨는 국내에 범행할 사람들을 모아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만들게 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시음회도 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중국에서 검거됐고 7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부산에 사는 한 가족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현관문 도어락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성이 빈집을 드나들며 도어락까지 바꾼 건데 이 여성은 외국인 남자친구가 같이 살 집이라고 했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여행을 다녀온 가족. 문을 열려던 가장은 현관문 앞에서 갑자기 당황합니다. 도어락이 통째로 바뀐 겁니다. 와, 나 진짜 세상 살다 진짜 이런 일 처음이네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밀번호를 계속 눌러봐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 후레쉬로 한번 비춰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분명 우리 집이 맞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씩 하는 실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층에 내려서 다시 돌아보니까 제 아이 유모차하고 택배들 이런 것들이 온 걸 보고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문을 땄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었지만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출입대장에는 모르는 여성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성은 경찰에 외국인 남자친구가 같이 살 집이라고 알려줘 도어락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본인 역시 로맨스 스캠 피해자라는 주장입니다. 물건도 없어졌다는 피해 신고도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황당한 일을 겪은 피해 가족은 여전히 두렵다고 했습니다. 연관도 없고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대상이니까. 경찰은 붙잡힌 여성과 함께 도어락을 바꾼 열쇠공을 상대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